10승을 거두고도 방출을 당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승리는 축제가 아닌 작별의 전주곡이었습니다. 8월 6일 롯데는 기아를 상대로 7대1의 시원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리고 선발로 나온 터커 데이비스는 6이닝 1실점, 시즌 10승이라는 성과를 올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죠. 하지만 경기 직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방출 통보. KBO 역사상 정규 시즌 도중 10승 투수를 내치는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대체 롯데는 왜 이토록 과감한 선택을 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 시즌 롯데 자이언츠는 그동안 간절히 바랐던 가을 야구는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는 와중 롯데 제2선발인 터커 데이비슨이 방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려스러운 말들이 있기는 했지만 팀의 승리에 공헌하고 갑작스러운 방출을 통보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방출 통보는 롯데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한 투자라고 생각되는데요. 무엇보다 KBO 역사상 정규 시즌 중 10승을 거둔 외국인 선발 투수의 방출은 전례가 없는 사례로 그 자체가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데이비스는 2025 시즌 현재까지 22경기 등판,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65라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9이닝당 삼진 8.7개, 볼넷 3.5개로 준수한 수준이며 퀄리티 스타트도 무려 11회를 기록하며 팀 선발진의 핵심으로 활약했죠. 더구나 그의 마지막 경기였던 8월 6일 기아전에서는 6이닝 1실점으로 승리를 거두며 시즌 10승 고지를 밟은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왜 방출이 결정됐을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이닝 소화력과 후반기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5월 이후로 점점 페이스가 떨어졌고 6이닝을 채우지 못한 경기가 늘어나면서 불펜 소모가 커졌습니다. 특히 후반기 들어 3경기 연속 5이닝 이하만을 던졌다는 점은 가을 야구의 치명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했는데요. 외형적 성적만 보면 양호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리스크가 누적되는 구조였던 셈이죠. 또한 팬들과 언론 사이에서도 꾸준히 교체설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교체하면 그만한 선수가 있을까? 라는 반응과 동시에 지금이 아니면 더 늦는다는 우려가 공존했죠. 롯데는 8월 15일 외국인 선수 교체 마감 시한을 앞두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이 경기력뿐 아니라 팀 전체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스는 마지막 경기 후 감독, 동료, 프런트와 인사를 나누며 팀의 감사 인사를 전했고 선수단과는 그라운드에서 눈물 섞인 기념 촬영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는 10승은 대학 시절 이후 처음이라며 뿌듯함과 함께 롯데의 가을 야구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죠. 그냥 가을 야구만을 생각했다면 분명 데이비슨을 방출할 이유는 없었는데요. 롯데와 김태형 감독은 단순한 가을 야구 수준을 넘어서 플레이오프라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한 미래 투자형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리스크가 따질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바꾸지 않으면 늦는다는 프런트와 현장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에 따라 용단을 내린 겁니다. 이러한 선택이 과연 맞는 것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 과감한 선택임에는 틀림없죠. 그리고 데이비슨이 방출된 마지막 경기에서 오랜만에 나타난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노진혁입니다. 2023 시즌을 앞두고 롯데 자이언츠가 큰돈을 투자해 영입한 FA 3인방 중 한 명인데요. 4년 50억 원의 당시 롯데의 약점 보강을 위한 핵심 FA 영입이었고 팀 전력에 즉시 투입되는 즉시 전력감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대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거의 존재감이 없이 활약다운 활약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올 시즌은 대부분을 2군에서 보내며 1군에서 거의 기회를 잡지 못했고 사실상 전력 외로 분류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8월 6일 기아와의 3연전 2차전에서 김태형 감독은 잊혀진 선수를 투입했는데요. 팀 주축 타자인 전준우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생긴 공백을 노진혁이 메우게 된 겁니다. 오랜만에 1군에 콜업된 그는 곧바로 선발 출전했고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중전 적시타를 터뜨리며 팀의 반격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이후 3회에도 볼넷으로 출루하며 득점 기회를 연결하는 등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죠. 유강남 역시 이날 경기에서 중심 타선 역할을 확실히 수행했습니다. 홈런성 타구가 파울로 결정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 뒤에도 집중력을 유지하며 볼넷과 안타로 출루, 팀의 비기닝을 만드는 데 기여했는데요. 특히 5회 좌전 안타로 이닝을 다시 열며 점수차를 벌리는 장면은 팀의 분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 두 FA 선수의 동반 활약은 단순히 한 경기 잘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팬들의 실망과 냉소 속에서도 꾸준히 몸을 만들고 준비해온 결과였고 팀 분위기와 경쟁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특히 노진혁의 활약은 유격수 포지션 경쟁의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 롯데는 전민재, 박승욱, 노진혁이라는 3명의 유격수가 모두 1군 엔트리에 올라 있는 상태. 그중 수비 안정성이 가장 우수한 박승욱이 지난 시즌 중심을 잡았고 전민재는 지금 2군에 있지만 시즌 초반 엄청난 임팩트를 선보였죠. 그러나 공격 생산력 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었던 만큼 공격형 유격수인 노진혁의 부활은 김태형 감독에게 반가운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김태형 감독은 베테랑 전준우의 다음 카드로 또 다른 베테랑 노진혁을 선택했는데요. 특히 가을 야구를 앞둔 상황에서 베테랑의 경험과 경기 감각은 젊은 선수들이 따라가기 힘든 결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데이비스의 방출로 주목되는 선수가 바로 빈스 벨라스케스인데요. 리스크를 안고 갑작스러운 변화는 정말 파격일 수 있습니다. 빈스 벨라스케스는 메이저리그 통산 38승, 통산 822탈삼진, 그리고 무려 9시즌 동안 190경기 이상을 소화한 베테랑 선발 투수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이력 뒤에는 분명한 리스크도 존재하는데요. 우선 벨라스케스는 1992년생, 만 33세의 우완 투수입니다. 2010년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58번으로 휴스턴에서 빅리그 데뷔 후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팀을 거치며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2016에서 2019년 사이에는 평균 130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꾸준히 마운드에 올랐고 한 경기 16탈삼진 완봉승을 기록한 적도 있을 만큼 압도적인 구위를 자랑했던 시절도 있었죠. 그의 주요 무기는 150대 중반인 포심 패스트볼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정도의 위력적인 구속의 슬라이더, 너클 커브, 체인지업을 섞으며 타자와의 수싸움을 즐기는 스타일이죠. 특히 슬라이더의 비율은 최근 들어 전체 투구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고 마이너리그에서는 이 구종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롯데는 왜 이 시점에서 벨라스케스를 선택한 걸까요? 우선 그는 2023년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평균 자책점 3.86을 기록한 뒤 팔꿈치 부상으로 토미 존 수술을 받으며 2024년을 통째로 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25 시즌에는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산하 트리플 A팀인 콜럼버스 클리퍼스에서 복귀전을 치르며 재활 겸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었죠. 2025 시즌 성적은 18경기 5승 4패, 평균 자책점 3.42, 탈삼진 95개인데요. 수치상으로 보면 확실히 경쟁력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9이닝당 볼넷 5.5개는 매우 심각한 수치로 제구력 불안은 벨라스케스를 설명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고질적인 약점입니다. 그의 MLB 통산 9이닝당 볼넷도 3.6개로 선발 투수 기준으론 하위권에 속합니다. 다만 KBO 리그는 최근부터 ABS를 도입하면서 스트라이크 존이 더 일관되고 넓어졌습니다. 이는 벨라스케스처럼 구위형과 제구 불안형 투수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 변화이죠. 메이저리그에서 볼넷을 많이 내줬던 투수들이 KBO에서 일정 수준의 제구를 유지하며 성공하는 사례는 충분히 존재하죠. 또한 롯데는 벨라스케스의 이닝 소화 능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보면 한 시즌 140이닝 이상을 꾸준히 소화한 이력이 있고 데이비슨처럼 5이닝에서 끊기는 투구 패턴과 비교했을 때
더 긴 이닝을 맡길 수 있는 자원이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이 영입은 9위에 베팅한 결정인데요. 롯데는 데이비슨을 내보내며 불확실성을 감수했지만 가을 야구라는 결과가 필요한 시점에선 강한 한방을 가진 투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스케스는 분명 문제도 있는 투수지만 반대로 KBO 타자들에게 통할 수 있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감부아가 KBO 리그에 적응을 하면 임팩트를 보여줬기에 롯데 입장에서는 제2의 감부아를 원한 결과이죠. 10승 투수를 보내고 잊혀진 베테랑을 깜짝 투입하고 가을 야구의 반전을 위해 새롭게 영입을 하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 2025년 8월 롯데 자이언츠는 단순한 한 경기의 승리가 아닌 시즌의 흐름을 바꿀 결단들을 연이어 내렸습니다. 데이비슨 방출, 노진혁과 유강남의 부활, 그리고 빈스 벨라스케스의 합류. 이 결정들이 과연 롯데의 가을을 향한 승부수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롯데의 후반기, 그리고 가을 야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